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제가 그동안 좀 목이 아파가지고 에피소드를 못 올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루카 돈치치 영상이랑 지미 버틀러 분석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이 조금 늘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 두 개의 컨텐츠가 영상이 많이 들어간 비디오 위주의 컨텐츠여서 이때 구독을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제 얼굴이 나와서 하는 이 컨텐츠를 보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 구독하신 분들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전에 올렸던 비디오 형식의 컨텐츠도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고, 오늘은 영상이 많이 들어간 컨텐츠가 아니라 오디오 위주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디오 위주로 하려면 좀 주제가 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도 시의성 있는 컨텐츠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작업할 시간이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날 경기 리뷰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 컨텐츠들은 시간이 오래 들여서 작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처럼 오디오 위주의 컨텐츠로 주로 이제 제가 말을 하는 컨텐츠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비디오 위주의 컨텐츠도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오디오형 컨텐츠는 썸네일에서 제 얼굴이 보이게 해서 이런 썸네일이 들어간 컨텐츠는 주로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오디오 위주의 컨텐츠다라는 점을 플레이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할 테니까, 이런 형식의 컨텐츠가 별로 좋지 않으시다면 재생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구독 취소만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경기는요, 마음속으로는 원래 휴스턴 OKC 경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휴스턴 멤버가 많이 빠져서 어제 있었던 덴버 보스턴 경기 얘기를 주로 하면서 덴버의 올 시즌 빅픽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 자체는 제 생각에는 보스턴이 굉장히 여유있게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초반에 20점 차까지 앞서고 보스턴이 마지막에 3점 차까지 따라잡히고 결국에 클러치 타임 때 리드를 지키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3점 차, 한 포지션까지 게임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기 자체가 보스턴이 굉장히 여유있게 이겼다고 봐요. 이 경기가 두 팀의 로스터의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보스턴은 모든 멤버가 부상 없이 건강하다고 가정했을 때 로스터의 상위 6명 혹은 7명까지 모든 멤버가 드리블, 슛, 패스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모든 선수가 수비가 좋은 선수들인데다가 다양한 포지션을 스위칭해서 막을 수 있는 초 울트라 모던한 라인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스터로 공격에서는 조 마줄라 감독이 킬러 웨일 오펜스라고 부르는데, 범고래 오펜스, 상대의 약한 링크를 엄청 파고드는 이 오펜스를 하거든요. 상대한테 약한 수비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보스턴은 스크린 액션 등으로 이제 그 선수를 제일런 브라운이나 제이슨 테이텀과 매치업시키고 거기서부터 공격을 시작을 하고, 이 수비가 약한 선수가 제일런 브라운이나 제이슨 테이텀을 앞에 잡아두지 못하면 헬프 수비를 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패스를 빼주면서 그때부터 계속 수비가 로테이션이 도는 상황이 되죠. 이 수비가 로테이션을 도는 공격에서 굉장히 이점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보스턴이 플로어에 있는 5명 모두 3점 슈팅이 가능하고 드리블과 패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가 로테이션을 돌게 되면 사실상 보스턴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보스턴과 경기할 때 또 골치가 아픈 게, 플로어에 있는 모든 선수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의 수비가 약한 선수를 상대팀의 공격이 약한 선수한테 매치업 시키고 숨기는 이런 형식의 커버리지가 불가능합니다. 덴버의 경기에서도 경기 시작하자마자 첫 포지션 더블 드래그 스크린으로 결국 요키치를 스크린 액션에 불러들이고, 덴버가 경기 초반 수비 커버리지가 요키치를 스크리너 레벨까지 올리는 디펜스를 보여줬거든요. 핸들러한테 2명이 붙다 보니까 뒤에서는 4대3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수비 로테이션이 돌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스크린 후 롤링 해에 들어오는 롤러와 외곽에 배치되어 있는 슈터를 덴버의 로우맨 한 명이 막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했듯이 보스턴과 경기에서 수비가 로테이션이 돌게 되면 사실상 사용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스턴은 주루 할러데이나 크리스타 포르징기스가 없었는데도 무리 없이 이런 공격을 덴버를 상대로 할 수 있었고 20점 차까지 벌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덴버에는 수비가 약한 링크가 너무 많아요. 요키치도 그렇고 자말 머레이도 있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까지 있으니까 보스턴이 원하는 매치업을 불러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엔트리 포인트가 많은 덴버의 약점이 있거든요. 덴버가 초반에 저렇게까지 요키치를 스크리너 레벨까지 올리는 커버리지를 했다가 계속 수비가 로테이션을 돌면서 점수차가 벌어지니까 나중에는 수비를 스위칭한 스킴으로 바꿔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키치가 제이슨 테이텀이나 제일런 브라운하고 3점 라인 바깥으로 나와서 맞게 되거나, 아니면 자말 모레이가 그런 식으로 제일런 브라운이나 제이슨 테이텀을 맞게 되는데, 보스턴이 경기 마지막에 계속해서 자말 모레이를 스위칭해서 매치업을 잡고 공략을 하면서 좋은 퀄리티의 슛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덴버 수비가 약한 링크가 많다고 했는데 요키치, 자말 모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데리고 2023년에 우승을 했는데 왜 이게 이제 와서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덴버가
이 선수들로 같이 우승을 했죠. 우승했을 때도 해당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이 10위권 밖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그때 덴버는 막을 수 없는 공격력을 가진 팀이었어요. 저희 스위스서울 지난 시즌에도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지난 시즌 내내 우승할 것 같은 팀, 컨텐더를 얘기할 때 계속해서 덴버를 얘기했거든요. 덴버의 자말 머레이, KCP,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요키치가 있는 이 덴버의 주전 5명의 라인업이 정말 이 아름답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흠결이 없는 NBA에서 가장 높은 레이팅을 기록한 라인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요키치라는 현존하는 최고의 플레이어가 있고 이 요키치 같은 선수들은 진짜 슈퍼 1티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경기에서 상대방한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답이 없는 골칫거리를 던져주거든요. 이런 요키치를 중심으로 KCP, 마이클 포터 주니어, 자말 머레이는 3점 라인 바깥에서 오픈으로 놔둘 수 없는 선수예요. 그리고 에런 고든은 덩커 스팟에서 주로 자리를 하면서 이 버티컬 스페이싱, 공중에서의 스페이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에런 고든을 버리고 요키치한테 붙는 순간 엘리웁 덩크가 되고 우리가 이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덴버의 이런 플로우 구성과 밸런스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잡혀있기 때문에 덴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시즌은 개막 경기 중 하나를 리뷰하면서부터 이미 시즌 시작할 때부터 덴버의 이번 시즌이 좀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이제 KCP가 덴버를 떠나고 그 빈자리가 크기 때문이죠. 크리스찬 브라운이 KCP를 대신해서 잘하고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 브라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수비도 좋고 트랜지션 득점은 지금 아마 리그 2위인가 그럴 거고요. 페인트에서 득점력도 지난 시즌보다 8점인가 올라갔고 컷인 득점도 리그 3위인가 그럴 거예요. 크리스찬 브라운이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브라운이 못한다가 아니라 KCP, 자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3점 라인 바깥에서 스페이싱을 해주고 에런 고든이 덩커 스팟에 위치하면서 버티컬 스페이싱을 해주는 이 아름다운 덴버의 플로우 구성이 KCP가 빠짐으로써 슈팅이 다소 약하고 주로 페인트에서 득점을 하는 크리스찬 브라운이 플로어에 많이 서 있게 되다 보니까 막을 수 없어 보였던 덴버의 공격이 이제는 상대 팀들이 디펜스 플랜을 구성하기가 한결 쉬워졌다는 거죠. 크리스찬 브라운이 캐치앤슛 3점 슈팅을 경기당 2개 정도밖에 던지지 않고요. 슈팅 성공률이 35.3%예요. 게다가 가장 가까운 수비수가 6피트 이상, 그러니까 1.8m 이상 떨어져 있을 때를 NBA.com 기준으로는 와이드 오픈으로 치는데 와이드 오픈 시 3점 성공률이 31.9%예요. 그러니까 와이드 오픈일 때 3점이 31.9%면 덴버를 상대하는 팀들은 사실상 크리스찬 브라운이 3점 라인 바깥에 있을 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게다가 크리스찬 브라운의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클로즈아웃을 빠르게 안 나가도 돼요. 클로즈아웃을 빠르게 나가지 않고 살짝 컨테스트 하는 모션만 해도 크리스찬 브라운 슛을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드라이브인을 다시 하면서 다시 킥아웃을 하는데 이미 상대는 크리스찬 브라운을 거의 세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브들이 요키치나 자말 머레이가 공격에서 만들어 놓은 이점을 다 없애고 상대는 수비 로테이션을 멈출 수 있게 되거든요. 크리스찬 브라운이 올 시즌 통틀어서 캐치앤슛 3점을 49번밖에 던지지 않았어요. 슈팅 볼륨 자체도 엄청 낮은 선수죠. KCP 대신에 이런 크리스찬 브라운이 덴버의 주전 라인업, 출전 시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전에는 3점 라인에서 버려두면서 다른 곳을 헬프할 여유가 없는 수비였는데 이제는 한 명이 크리스찬 브라운을 버리고 요키치나 자말 머레이의 투맨 게임을 이제는 2명이서 막는 게 아니라 3명이서 막고 아니면 요키치가 포스트업 공격할 때 2명이서 막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로스터의 변화 하나로 덴버가 막을 수 없는 공격을 하는 팀에서 꽤 좋은 로스터를 가진 팀이면 굉장히 좋은 수비 플랜으로 막을 수 있는 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 덴버가 지는 경기들을 보면 레이커스전에서는 역시 크리스찬 브라운이나 웨스트브룩을 세깅하고 요키치가 아예 포스트에서 공을 잡을 수조차 없게 만들고 보스턴전은 에런 고든이 부상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브라운이나 웨스트브룩 둘 중 한 명만 플로어에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주전으로 출전하고 함께 플로어에 있는 시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 덴버의 로스터의 문제가 보스턴전에서 더더욱 부각이 됐죠. 덴버랑 보스턴의 팀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리는 팀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점 슛인데 보스턴이 리그에서 한 경기당 가장 많은 48개를 시도하는 팀이고 덴버는 리그에서 가장 적은 31개를 시도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덴버가 3점을 총 35개 쐈고요. 보스턴이 34개를 쏘면서 보스턴보다 덴버가 더 많이 3점을 던졌어요. 그래서 덴버가 보스턴하고 매치업하기 위해서 3점을 일부러 더 많이 던졌군요. 이게 아니죠. 보스턴의 게임 플랜이고 이게 조 마줄라 감독을 상대할 때 풀어야 될 확률과 통계의 문제거든요. 덴버가 3점을 더 많이 던졌지만 누가 던졌냐가 중요하죠. 덴버에서 2명의 선수가 각각 3점을 8개씩 던지면서 가장 많이 던진 선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크리스찬 브라운하고 웨스트브룩이죠. 둘이 합쳐서 16개 던지고 4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의 조 마줄라 감독이 덴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 우리가 요키치한테 2명, 3명 붙여서 요키치의 인사이드를 막고
크리스찬 브라운하고 웨스트브룩에게 와이드 오픈 3점을 줄 거야. 너네 3점 슛 와이드 오픈에서 30%잖아. 너네 얘네한테 계속 3점 던지게 할 거야? 반대편에서는 우리 공격 때 좋은 3점 슈터들이 계속해서 3점 던질 거야. 이 싸움에서 버틸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지금 조 마줄라 감독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덴버에서 가장 많은 야투를 던진 게 크리스찬 브라운이고요. 그 다음에 자말 머레이, 그 다음에 요키치인데 요키치는 야투를 겨우 15개밖에 못 던졌어요. 레이커스전도 굉장히 못 던졌는데 7개밖에 못 던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덴버를 상대하는 팀들이 요키치의 위력적인 공격을 아예 볼륨 자체를 줄여버리는 디펜스를 하고 굉장히 많은 수비를 로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덴버의 수비에서는 약한 수비 링크를 상대방이 공략하기 쉽고 덴버가 로테이션을 돌지 않는 상황이 오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덴버는 로테이션이 도는 상황에서 또 수비 로테이션이 그렇게 빠른 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격에서 막을 수 없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비에서 약점도 커버가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덴버가 에런 고든, 페이튼 왓슨 부상으로 빠져서 그런 거 아니냐. 에런 고든이 복귀하면 다르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덴버를 상대하는 팀들이 크리스찬 브라운을 버리고 요키치한테 수비를 한 명 더 붙이는 이슈를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덴버가 최근에 이제 이런 수비 플랜을 좀 실행할 수 있는 좋은 팀들한테 이번 시즌에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클리닝 더 글래스에 따르면요. 득실 마진이 리그에서 가장 높은 상위 10개 팀. 그러니까 강팀이죠.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올 시즌 덴버가 5승 14패예요. 승리 숫자로만 따지면 18이거든요. 5승 이하인 팀이 클리퍼스나 미러키 같은 팀도 있지만 대부분 약한 팀들이에요. 유타, 워싱턴, 브루클린, 토론토, 뉴올리언스, 샬럿, 필라델피아 같은 리그 하위권 팀들이 5승 이하거든요. 지금 비교적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시카고, 피닉스 같은 팀들도 덴버보다 탑10 득실 마진을 가진 팀들 상대로 더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강팀들을 만날 때 이상하게 이번 시즌에 덴버가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거죠. 이게 플레이오프 가서 극복을 못하느냐? 그런 것만 꼭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덴버는 또 플레이오프 가면 플레이오프의 모드가 있고 덴버가 이번 보스턴전이 긴 원정의 마지막 경기였고 디펜딩 챔피언의 홈에 가서 마지막 원정 경기를 하는데 에런 고든 부상도 있고 이런 경기에서는 질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플레이오프 가면 요키치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거고 슈팅 볼륨이나 공격에 대한 기여도가 올라갈 거고 또 요키치는 여전히 전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팀한테 요키치 중심으로 게임 플랜을 짜게 만들고 상대한테 풀 수 없는 문제를 요키치가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덴버의 이런 로스터의 구성은 덴버의 마진 포 에러,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덴버가 경기의 여러 요소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다 이끌어내야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수비도 로테이션을 진짜 샤프하게 빠르게 하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수비를 커버하려고 해야 되고 이 옵션인 자말 머레이가 최근 굉장히 핫하거든요. 지난 10경기 평균 득점 27.6득점, 야투 57%, 3점 56%, 5어시스트, 3리바운드, 1.4스틸인데 자말 머레이가 이렇게 계속 핫하고 좋은 경기를 해야 되고 자말 머레이가 잘하지 못하면 덴버는 이제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요키치도 이번 보스턴 전보다 훨씬 더 공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팀도 슈팅이 안 돼줘야 이 모든 요소가 따라줘야 저는 덴버가 이제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유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20경기 구간이 덴버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10경기 구간이 좀 터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경기가 세크라멘토랑 피닉스를 홈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정 하는데 이제 OKC와 원정 백투백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터프하고요. 그 다음에는 미네소타와 레이커스,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 홈 경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원정을 나가서 골든 스테이트, 레이커스, 포틀랜드 원정인데 마지막에 포틀랜드는 탱킹 팀인데 쉽지 않나 하지만 포틀랜드 사실 지금 탱킹 멈췄거든요. 그리고 포틀랜드 엄청 파이스티한 팀입니다. 포틀랜드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의 10경기가 좀 중요해 보이고 이 경기들이 플레이오프 덴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은요. 사실 이 경기가 보스턴의 A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보스턴이 잘하는 날은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지 알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보스턴이 좋은 경기를 하는 날은 캐치앤슛 3점을 많이 만들어서 던지거든요. 그런데 클리브랜드전도 그렇고 덴버전도 그렇고 22개밖에 못 던졌어요. 즉 이 말은 보스턴이 제일런 브라운이나 테이텀이 수비 한 명을 제치고 돌파해서 페인트 터치를 한 후에 헬프가 오면 밖으로 빼주고 공이 도는 상황에서 캐치앤슛 3점을 많이 못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이게 될
때 보스턴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런 찬스를 많이 못 만들었고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의 슈팅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둘이 합쳐서 풀업 슈팅을 13개 던져서 2개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 덴버가 따라잡는 구간에 왔을 때 덴버가 자말 머레이의 터프샷 메이킹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어려운 공격을 하는 반면 보스턴은 자말 머레이를 헌팅을 하면서 특히 제일런 브라운이 계속해서 좋은 퀄리티의 공격을 이어갔거든요. 결국 보스턴이 경기가 잘 안 풀리는 날에도 덴버 같은 강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주전 멤버가 2명이나 빠진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이제 동부에서 클리브랜드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스턴이 주전 멤버들이 건강할 때 저는 보스턴을 이길 수 있는 팀은 없을 것 같아요. 보스턴이 12월 1월 초에 조금 경기력이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죠. 근데 그 구간에서도 저는 보스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챔피언십을 따낸 팀들이 그 다음 연도 정규 시즌에 이제 그렇게 모티베이션이 크지 않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스턴을 보면은 정규 시즌에 진짜 지루해 죽겠는 챔피언 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스턴이 이번 시즌에 시그니처 구간? 그러니까 한 막 10연승 가까이 하면서 막 압도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구간이 보스턴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 시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보스턴이 결국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런 연승과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그 후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플레이오프가 다가올 때 아무리 챔피언십을 딴 팀도 모티베이션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플레이오프 가기 전에 마지막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제 폼을 끌어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승을 하는 구간을 보스턴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보스턴이 부상이 좀 잦아요. 보스턴이 주전 멤버가 다 건강하게 플레이오프에 들어간다면 공격과 수비에서 완벽한 이 로스터를 이길 수 있는 팀이 거의 없고 저는 우승 컨텐더도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런 부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상대 팀으로 하여금 진짜 약간의 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클리브랜드전도 보면은 주루 할러데이랑 포르징기스가 없으니까 대신 들어온 선수가 이제는 공수에서 완벽한 선수들이 아닌 예를 들면 샘 하우저 같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수비에서 구멍이 되니까 클리브랜드가 집요하게 샘 하우저를 공략을 하면서 결국 역전을 했잖아요. 보스턴이 원래 수비에서 틈이 없는 팀인데 이런 부상이 상대 팀한테 약간의 이 게이트를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동부에서 물론 보스턴이 파이널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작년만큼 쉽게는 안 될 거거든요. 클리브랜드도 강해졌고 부상이 없는 뉴욕을 만날 수도 있고 야니스와 릴라드의 미러키를 상대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경쟁이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런 부상이 없이 진짜 관리를 잘해서 보스턴이 건강하게 플레이오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오랜만에 경기 리뷰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